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의 상용밴 마스터 모델입니다. 마스터 L 모델이고요. 지금 해당 모델은 3세대에 걸쳐서 완성된 르노의 대표 상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에서 보여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 어떤 실용적인 느낌, 심플한 느낌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노 마스터에는 2.3L DCI 트윈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45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7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동 6단 변속기만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어 있고요. 연비는 복합 연비가 약 10.5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연비나 고속주행 연비도 모두 10km대로 알고 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전륜구동 베이스 상용 트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그 공간들이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까지 뭐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거나 엔진이 조금 큰 엔진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장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장은 5550mm, 전폭은 2020mm입니다. 높이는 2485mm고요. 휠베이스는 3685mm로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운전할 때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높이는 물론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운전을 해보면 전체적인 차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포터나 스타렉스 같은 승합 차량들을 운전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차량에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그릴이 굉장히 크고요. 선이 굵기 때문에 좀 튼튼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장주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디자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사이드 시그널이라든가 부분이 좀 올록볼록하게 렌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에서 봤을 때에도 보다도 효율적으로 기능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은 스틸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입니다. 사이즈는 225, 65, 16이고요. 뒤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디자인이 단순하면서 좀 실용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리는 게이트는 확실히 큰 짐을 싣기에 편안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한쪽이 열리고 이쪽에서 게이트를 이렇게 하나 더 열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인한 키가 180이 넘는 성인이 타더라도 충분한 공간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릴 때 좋으실 것 같고요. 안에 내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차량을 만들 때의 날것, 그 프레임만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선반 같은 거를 다양하게 꾸미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소음 진동에 좀 민감하거나 안에 좀 특수한 짐을 싣게 된다면 이런 벽면에서도 뭐 방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측면에 이렇게 패널이 그대로 다 늘어나 있고요. 말 그대로 이 뒤에는 그냥 화물을 적재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사람이 타고 내릴 때 그냥 서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이 높이가 주는 편안함이라는 게 정말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이 울릴 정도로 대단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형 게이트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고요. 참고로 적재량은 지금 1200k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석 쪽으로 오시면 측면에서도 짐을 싣고 내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슬라이딩 방식의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도어를 열었을 때 조석 측면만 열리지만 상당한 공간이 열리고요. 뒤에서 큰 짐을 넣고 내리기도 편하고 옆에서도 짐을 넣고 내리기 정말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용차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 공간 다시 한번 보시죠. 실내가 아니고 적재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적재 공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바닥은 좀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측면 패널은 아마 뭐 어떤 적재물을 싣느냐에 따라서 조금 추가적인 가공? 약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슬라이딩 도어 굉장히 크지만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르노 마스터 공간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180에 넘는 성인 2명이 안에 싣고 서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레저용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집안에서 다양한 짐을 싣고 나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성인 180이 넘는 남자들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충분히 서서 있을 정도가 되고요. 자전거도 뭐 2개 정도는 아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좋습니다. 그 르노 마스터는 이 주유구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요. 이게 열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을 열어야지 이 주유구의 이 끝부분이 문에 이렇게 딱 겹치게 되어 있어서 문을 열어야지 주유구를 열 수 있고요. 주유구는 이쪽에 이렇게 경유입니다. 경유를 넣을 수 있게 주유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유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유구는 아니고요. 문을 열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열면 여기에 에드블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르노 마스터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접어지는 접이식 방식이고요. 그리고 보트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락하고 언락이 있겠죠. 문을 열고 안을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차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크기도 크지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운전석에 앉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측면의 도어도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유리창도 역시 넓이, 폭보다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원한 시야를 주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쪽에 맵포켓이 여기에도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위쪽까지도 꼼꼼하게 수납 공간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핸들은 여기 두툼하게 인사이드 도어 핸들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는 아닙니다.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턱이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바닥은 그냥 고무 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용차니까요. 그리고 수동 차량이라서 간만에 보는 클러치가 좀 이색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으로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지갑이나 뭐 그런 것들 보관하시기에는 참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조사각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파킹 센서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기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타야 되고요. 앉았을 때의 시야는 마치 미니버스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굉장히 차가 높고 뭐라고 그럴까요? 맨날 그 승용차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이 날것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르노의 전통적인 형태 에어벤트는 그대로 띄고 있고, 요 위에도 컵홀더 비슷하게 조그맣게 자리가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는 운전석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는 동전 같은 거 아마 여기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이쪽에도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비어있는 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오버헤드 콘솔도 이게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쪽에 뭐 책 같은 거 그냥 막 보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선바이저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차량이 앞에 유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선바이저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15톤 트럭의 선바이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 위쪽까지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비상등이 제가 처음에 탔을 때 비상등 스위치가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등 스위치가 있고요. 락 언락은 그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쯤 있으면 여기 있으면 좋은데 이 오버헤드 콘솔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크로스 워닝하는 기능. 상용차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이색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안전장비니까 저는 좋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시동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를 넣어서 거는 방식을 띠고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2.3L 디젤 엔진은 많이 익숙한 엔진입니다. 상용으로 쓰기에는 토크가 30이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블랙박스가 굉장히 말이 많네요. 다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전통적인 르노의 방식, 약간 누워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RPM 게이지하고 가운데 속도계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190까지 체크가 되어 있고, 눈금으로 보면 200까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0에서 160 정도가 거의 뭐 안전 최고 속도가 아닐까 싶고요. 온도 게이지하고 연료 게이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를 안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이 조금 작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쪽에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인포테인먼트 갖추고 있고요. 터치랑 버튼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스탑앤고 기능도 있고 에코 모드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디젤 차량이고 좀 빠른 시간에 히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PCT 타입의 히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로터리 타입으로 스위치가 조작이 됩니다. 기어 변속기는 이쪽에 수동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6단입니다. 6단이고 후진을 넣을 때는 밑에서 잡아 당겨서 이렇게 꺾는 방식으로. 어이구, 후진을 넣으니까 차가 커서 그런지 뒤쪽에 후방 카메라까지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제가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이 기아 변속하는 맛이 버스나 승합에 가깝다기보다는 승용차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납 공간은 컵홀더 놓으실 수가 있고 뭐 여러가지 소지품들 여기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조수석 쪽에도 보시면 수납함이 정말 많습니다. 위에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글로우박스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차에 탔을 때 수납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수납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역시 이쪽에 하나, 둘, 셋. 맥포켓은 밑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 상단으로도 2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아쉬움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3인승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시트를 접으면 이런 공간이 펼쳐지고요. 여기에 뭐 랩탑 같은 거 놓으셔서 잠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배달이나 어떤 뭐 적재물을 많이 싣고 내리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모바일 오피스 비슷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무 공간으로 뭐 잠깐 메모를 하신다거나 노트북을 사용하신다거나 하실 때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르노 마스터는 이 높이가 높고 공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갖추고 있고요. 이런 건 간이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컵홀더가 마련이 돼 있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혼자 운행을 하시거나 두 사람이 뭔가 배송을 하거나 이동이 있으신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고 또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승합 차량이지만 이렇게 리모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야를 뺏기지 않고 여러가지 컨트롤들을 가볍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지금 가죽이 아니고 그냥 우레탄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100만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가죽 핸들 정도 하나 마련을 해주시면은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르노 마스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L 모델이고요. S 모델이 2,900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시승하는 L 모델은 3,100만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은 2.3L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미션은 수동만, 수동 6단 기어만 현재 정식 수입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최대 적재 용량이 1200km로 알고 있고요. 1200km 정도면은 지금 뭐 포터라든가 스타렉스는 충분히 대응하고도 남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로 제가 이제 승용 차량들을 많이 시승하다 보니까 스타렉스라든가 포터 같은 경우는 운전은 물론 해봤습니다만은 뭐 장기간 시승은 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느꼈던 점들 위주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는 지금 수동 6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자동 기어 안 들어왔으니까요, 10km, 딱 1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10km, 11km 고선을 유지해 줬고요. 100% 시내 주행에서도 10km대의 연비를 계속 유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비는 뭐 9에서 10 정도, 10k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5마력의 토크가 36 정도로 알고 있는데 크게 힘이 부족하다거나 답답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경쾌하게 차가 날아다니느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앞에서 잘 이끌어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시내 주행할 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시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내 주행을 할 때 시야가 많이 답답했는데 지금 르노 마스터를 운행을 하니까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드 시그널 소리가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깜빡이를 딱 작동을 시켰을 때 이 느낌이 특이하죠. 이런 것도 르노만의 어떤 독특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좁은 도로에 들어와 있는데 차가 높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차 폭이라든가 전체적인 길이는 그
글쎄요,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운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사이즈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운행을 해봐도 예, 지금 굉장히 복잡한 길을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용차라서 지금처럼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좀 부담스러운 승차감이 느껴지고 찌그덕찌그덕하는 예,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기도 하네요. 시내 주행을 할 때 핸들링이라든가 아니면 기어 변속, 지금 수동이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요, 기어 변속을 할 때 이 조작감은 나쁘지 않은데 클러치가 예,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상용차다 보니까 클러치가 조금 무거워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가 심한 도심에서는 예, 빨리 좀 오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네요. 왼발이 힘드네요. 시내주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600rpm부터 3500rpm 사이에서 상당히 좀 경쾌한 느낌이 들 정도의 토크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라서 조금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도 있는 점도 있지만 엔진 출력 자체가, 토크밴드 자체가 고 실용 영역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플랫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운전할 때 체감하는 토크밴드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기어 변속을 하라는 파란색 기어 변속 표시가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엔진 출력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연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체크 등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션이라든가 엔진, 파워트레인에 대한 보호 기능도 있을 것 같고요. 서스펜션은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전륜구동 차량들의 대표적인 서스펜션 구조죠. 후륜의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휠베이스를 누리고 줄리는 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고요. 뒤쪽에 다양한 짐을 많이 실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상용차지만 코너링이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봐도 차가 그렇게 많이 불안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아웃사이드 미러가 어느 정도까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크고 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광각 미러가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방 시야도 좋고 양쪽 측면에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시야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기어비를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단에서는 기어비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 고단으로 갈수록 기어비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운행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6단을 넣고 약 1900rpm 정도에서 지금 시속 100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마음먹고 발끝 신공을 발휘해서 연비 주행을 했을 때에는 3-4km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금 4일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물론 뒤에 짐을 가득 싣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 연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13.5km까지는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 가장 연비가 안 좋을 때는 약 8.5km까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브레이크는 초반에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세팅이 약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용차라서 그런 셋업을 가져가는 것 같긴 한데요, 승용차에 익숙하신 분들이 만약에 상용차, 지금 르노 마스터 같은 상용차를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브레이크만큼은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주의해서 운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들려오는 노면 소음이 지금 사실 상용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MVH가 많이 신경을 쓴 차량은 분명히 아니지만 의외로 조용합니다. 컨티넨탈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바닥 부분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용차 치고는 의외로 좀 조용한 운전석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핸들 각도는 스타렉스
같은 차량보다는 포터랑 버스에 비슷한 그런 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전 공간이 승합차에서 미니버스 쪽으로, 트럭이나 버스 쪽에 가까운 그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차량을 받고 이 차량을 시승을 할 때 옆에서 차량을 탑승할 때 위로 타고 넘어 올라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부담감이 없진 않았는데요. 전방 시야가 워낙 좋고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면 레이아웃은 버스나 미니버스나 트럭에 가깝지만 운전할 때의 이 주행 질감은 상당히 그 승합차에 가까운 아주 부드러운 느낌들을 곳곳에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묘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차 느낌도 나면서 버스랑 트럭의 느낌, 그런 실용성을 더한 르노의 대표적인 상용차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약간 누워있어서 실제로 운행을 할 때 전방 시야를 보면서 클러스터를 확인할 때 눈이 좀 많이 아래쪽으로 시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냥 제가 세단에 비교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너무 아래쪽으로 있어서 시선이 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버스나 트럭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전방 시야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클러스터의 다양한 정보를 체크할 때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이 위쪽에 딱 이렇게 바라봤을 때 위쪽에 HUD가 적용이 되면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명은 지금 어두운 데 들어와서 보시면 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조명을 써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실내에 조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포인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드톤으로 원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시야가 정말 좋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사실 시트가 지금 럼버 서포트도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이렇게 막 편안한 시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피로도가 적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 전방 시야가 좋아서 상대적인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는 조금 상쇄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운전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클러치입니다. 안 하다가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으로 조작하는 기어 변속기는 상당히 체결감도 좋고 승용차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클러치가 너무 좀 무거워서 발목이 조금, 제가 오버스럽게 말씀드리면 발목이 아플 정도로 클러치는 조금 가볍게 개선이 되면 좋겠고, 아마 하반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자동 기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조금 앞당겨서 들어왔으면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km까지는 비교적 경쾌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 한 60km에서 120km 사이에서의 킥다운을 해보거나 기어 변속을 하면서 조금 스포티하게 차를 몰아붙여 보면 의외로 재미있게 운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뒤쪽에 짐을 많이 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제 이 차를 구매하실 만한 트럭을 생업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뒤에 지금 짐을 많이 실어보질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시승의 한계점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좌석만 히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PCT 타입의 히터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냉간시에도 비교적 빠르게 열이 올라와서 실내를 조금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합 차량으로 하면 뒤쪽에 적재물을 싣는 이 파티션이 터지고 그 뒤에 이제 유리라든가 시트가 장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화물하고의 딱 파티션이 있는 것보다는 좀 뒤쪽에 문이라든가 파티션을 조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돼서 뒤쪽 공간을 조금 운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되면 형식 승인이 바뀌어지겠지만 그런 점도 고려가 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판넬이 지금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판넬을 조금 여닫을 수 있게 조그맣게 문을 만들어도
굉장히 좀 실용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좀 간사한 게요, 막상 이 파티션이 없으면 사실 뒤에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그게 있을 때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시승하는 동안에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오네요. 수동 6단 기어비가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르노의 2.3L DCI 엔진, DCI 엔진 생각보다 출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5마력의 토크가 36 정도인데요, 이 2톤이 넘는 차량, 거기다가 적재 용량이 지금 1200km라서 총중량이 3톤을 넘어갈 텐데, 글쎄 가득 짐을 실더라도 답답하지 않은 달리기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예요, 의외. 네, 의외고, 거의 뭐 5단이나 6단을 많이 안 쓸 정도로, 파워트레인이 구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어비도 나쁘지 않고요. 6단을 넣었을 때 6단에서 100에서 110 정도로 항속 주행을 해보면, 역시 디젤 엔진이라서 굉장히 낮은 RPM에서 좋은 토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상용차에서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정도의 안정감은 좀 약간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의 사이즈는 지금 높이는 굉장히 높지만, 폭이라든가 뭐 전장이라든가 휠베이스, 특히 이제 폭이나 전장을 생각을 해보면 플래그십 세단 정도의 크기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조금 더 크지만은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에서 높이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뒤쪽에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구조적으로 확장성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제가 뭐 장시간은 아니지만은 짧게나마 경험했던 포터라든가 스타렉스의 상용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한 수 위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의 주 목적이 많은 짐을 싣고 나르는 게 주 목적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승차감이 얼마나 구매에 영향을 주느냐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만,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승차감이 상당한데요. 확실히 3m를 훌쩍 넘는 휠베이스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르노 마스터 L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